현장에서 그렇게 도움되는 것들은 별로 배우지 않는 교수님들이 보는 시각이랑 또 다릅니다. 도피성으로 뭐 대학원에 아니면 그나마 많이 뽑는 마케터로 그냥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학과 학생이 불리하면 불리했지? 지금 머리가 이래가지고 뭘 써야겠어요. 좀 아파 보이는데? 좋네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 과정에선 예술경영이랑 그 다음에 미디어를 전공했고요. 지금 대학원에서 문화콘텐츠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뭐죠 이거? 어쨌든 학부에서부터 석사까지 지금 문화콘텐츠 관련된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쪽 분야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취업의 한 관문으로 자리 잡은 상태죠. 대학에 가서 어떤 학문을 공부해 보겠다, 학문의 기반을 닦아보겠다, 아니면 내가 이 분야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대학에 꼭 가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 간다거나 대부분 일단 남들이 가는 길이니까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학과를 정할 때, 그러니까 전공을 정할 때 취업률이 어떤지,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뭐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과 쪽이 소외받게 되죠. 실제로 최근에 많이 인문학 계열의 학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철학과를 없애는 학교도 있었죠. 그래서 그나마 문과 중에서는 그나마 취직이 잘 된다는 상경 계열이 인기가 있는 편이죠. 근데 이제 이 상경 계열 다음으로 떠오르는 문과의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 콘텐츠 학과죠. 한 10년 전부터 조금씩 이 붐이 시작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꺼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미국이나 이런 완전 문화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땐 당연히 부족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일반적인 국가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문화 선진국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학생들이 문화 콘텐츠를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 콘텐츠의 어떤 그 콘텐츠라는 단어가 주는 친숙함? 이게 일단 진학 이후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는 영상부터 공연, 게임, 지역문화, 축제, 교육, 복지, 정책, 비즈니스 이런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폭이 좀 더 넓을 것 같다. 취업이 잘 될 것만 같다.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쉽죠. 근데 이제 입학하고 특히나 이제 저학년 친구들은 좀 실망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리뷰나 대학 후기 이런 거 쫙 보면은 실제로 실망했다. 문화 콘텐츠 오지 마라. 전문성 제로.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학과에 진학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렇게 도움되는 것들은 별로 배우지 않고요. 저도 관련 전공생이었고 주변 친구들도 주변 대학 동기들도 다 관련 전공자들이니까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교수님들이 보는 시각이랑 또 다릅니다. 실제로 구직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랑 교수님들이 바라보시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취업을 할 때 되게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학과 졸업생들이 너무 많은 범위를 4년 동안 배우다 보니까 할짝할짝 배울 수밖에 없고 깊이감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일단 4년 동안 못 찾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임 관련된 수업을 들어봤더니 재밌는 것 같아. 영화 관련 수업 들어봤더니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 졸업 앞두고 나면은 어느 업계로 내가 가야 될지 되게 애매해진다는 거죠. 이런 걸 4년 안에 다 찾으면 좋을 텐데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걸 다 찾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죠. 너무 짧아요. 너무 짧고 또 이 다양한 분야들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내가 이 분야에 흥미는 있는데 진짜 이게 내가 관심이 있는 건지 열정이 있는 건지 요거를 확실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뭔가 또 재밌어 보이는데 나랑 잘 맞는 것 같은데 딱 요 정도 선에서 일단 수업은 끝납니다. 그럼 이제 졸업할 때 되면 혼란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업계만 정하면 됩니까? 아니죠. 직무도 정해야 됩니다. 직무도. 난 게임 업계 갈래 라고 했을 때 게임 기획자가 될 건지 개발자가 될 건지 디자이너가 될 건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나마 많이 뽑는 마케터로 그냥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문화 콘텐츠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아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이거는 좀 나랑 완전 아닌 것 같다. 이런 거를 빨리빨리 쳐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거를 1, 2학년 때 정해버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1, 2학년 때는 최대한 다양한 수업들,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셔야겠죠. 그래야 이걸 쳐내고 정할 수가 있겠죠. 3학년 정도부터 이제 그런 작업들을 조금씩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위를 좁혀놨으면 관련된 대외 활동을 더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직무 역량이 뭐가 있는지 체크해보고 거기를 좀 더 채워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구직 시장에 나가면은 명확하게 직무를 두고 채용을 합니다. 뭐 마케터면 마케터도 종류가 있죠. 콘텐츠 마케터가 있고 퍼포먼스 마케터가 있고, 그리고 뭐 PD면 PD,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축제 기획자도 있을 것이고 연극 기획자도 있을 것이고. 재학하면서 영화라는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대한민국의 영화과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과뿐만 아니죠. 영화과랑 매우 유사한 영상학과, 그다음 미디어학과 이런 계열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과들에 비해서 문화 콘텐츠 학과가 영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영화과에 비해서는요, 상대적으로 영화사에서 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영화과 학생들을 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 문화 콘텐츠 학과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화의 핵심인 이 스토리텔링과 IP 소재를 활용해서 OSM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영화 마케터라던가 비즈니스 이런 것들도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 배우고 다루긴 합니다만, 영화과 안에서 영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더 유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실력이 어떤지, 알고 있는 인사이트가 어떤지는 까봐야 아는 거겠지만 당장 학과 이제 이름만 보고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영화과 학생들이 또 딩가딩가 놀다 오는 거 아니죠. 그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영화 만들다가 옵니다. 4학년 때 졸업 영화까지 하고 오죠. 그 학생들도 단순히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 콘텐츠 학과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문화 콘텐츠 학과 학생이 불리하면 불리했지 영화과 학생이 불리하진 않습니다. 물론 문화 콘텐츠 학과 학생이 더 노력을 했다면은, 그쪽으로 잘 팠다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문화 콘텐츠 학과에 재학을 하지만 영화라는 분야에 조금 더 일찍 눈을 뜨고 뭐 영화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한다던가, 뭐 영화제 스텝도 경험해보고 뭐 단편 영화도 찍어보고 배급해보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해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오히려 영화사에서 원하는 인재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분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화과에서 뭐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상대적 강점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죠. 뭐 대표적으로 콘텐츠 IP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 IP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나갈 것인지, 이 스토리텔링을 또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 잘 배우고 있죠. 그래도 영화과에 비해서 문화 콘텐츠 학과가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만의 전문성을 쌓아 나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문화 콘텐츠 학과는 기술적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이런 학과는 아닙니다. 내가 영상을 만들겠다거나 공연을 올리겠다거나 전시를 하겠다거나 이런 것들이 메인인 학과가 아니에요. 촬영 기술을 배우겠다거나 편집 기술을 배우겠다거나 디자인을 배우겠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입학하시면 굉장히 큰 실망을 하실 겁니다. 요즘 취업 공고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요즘에 어떤 인재를 원하나 이런 거 공부하고 꾸준히 파악해볼 심산으로 취업 공고를 계속 스크랩을 해놓고 알림을 받고 있는데요. 95% 이상은 툴 사용 능력을 원합니다. 자격 요건에 들어있거나 자격 요건이 없더라도 우대사항에 들어있습니다. 우대사항이 있는 거는 뭐 말만 우대사항이지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대부분. 네. 재학하시면서 어떤 직무로 가야 될지 못 정했다면은 뭐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만질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할 줄 아시면은 이제 나중에 좀 더 범용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진학을 안 하신 친구들이라면은 문화 콘텐츠 학과는 기술적인 거를 직접적으로 배우거나 만드는 학과는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고 진학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진학해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취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어쨌든 문화 콘텐츠 학과의 장점이 다양한 콘텐츠의 형태들 이런 것들을 접해볼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면 장점일 수가 있으니까요.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의 장점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하시고, 내가 저 분야에 흥미가 있는 것 같다, 저 분야에 좀 열정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수업에서 끝내지 마시고 그 수업 외에 대외 활동을 한번 해본다던가 공모전을 나가본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스터디나 동아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내본다던가 이런 활동으로 계속 이어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 자소서나 포트폴리오에 쓸 수 있거든요.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쪼록 행복한 학교 생활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